한마을의 90세 넘은 장수 노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세상과 떨어진 듯한 그곳에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100여 호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들판에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다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화제거리가 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지. 박씨 성을 가진 그 노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이 넘었다고들 했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훈장조차 내가 어릴 적에도 저분은 이미 백발 노인이셨다고 할 정도였으니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이에도 노인의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장정 못지않게 힘찼다는 거였네. 아침이면 지팡이 하나 없이 마을샘에 나와 물을 깃고 낮에는 혼자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지. 저 나이에 어찌 저리 정정하신가? 분명 무슨 비결이 있을 게야. 선산자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지만 노인은 늘 혼자였고 말수도 적었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고개만 끄덕일 뿐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네. 마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진사의 아들 덕수였지. 26의 나이에 총명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청년이었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 글 공부를 했지만 과거 시험에는 별 뜻이 없어 마을에서 훈장의 일을 거들며 지내고 있었지. 어느 가을날 저녁 덕수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늦어져 해질 무렵에야 마을로 돌아왔네. 노인의 집 앞을 지나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노인의 집 주변에 쥐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던 거야. 담장 밑에도 마당 구석에도 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네. 이상하네. 다른 집에는 쥐가 저렇게 많지 않은데. 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쳤지만 그 이미지는 마음속에 남았다네. 며칠 후 장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덕수는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노인 어르신 댁 옆집 말이야. 요새 식구들이 다 편찮으시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던데 덕수는 귀를 기울였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노인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유독 병치레가 잦다는 거였지. 젊은 부부도 기력을 잃고 아이들도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했네. 혹시 전염병은 아니겠지요? 덕수가 물었지만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저었네. 의원을 불러봤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더군. 그저 전기가 빠져나간 것 같다고만 하시더라고.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지. 정정한 노인, 많은 쥐들, 쇠약해지는 이웃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실마리였네.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지. 덕수야, 손톱을 깎거든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니라. 옛날부터 손톱에는 사람의 정기가 깃들어 있다 하여 나쁜 마음을 품은 자가 그걸 주어 사술에 쓸 수도 있다고 했느니라. 당시에는 그저 옛사람들의 미신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섬뜩한 느낌이 들었네.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 평화로운 마을의 밤이었지만 덕수의 마음만은 편치 않았다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덕수는 노인의 집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유심히 살피게 되었지. 낮에 보는 노인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담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은 그저 고독한 노인의 일상일 뿐이었지.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덕수는 노인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뭔가를 깎는 듯한 소리, 그리고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네. 그러나 곧 자신의 상상이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지. 그날 밤 덕수의 꿈속에는 수많은 쥐들이 나타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기괴한 장면이 펼쳐졌다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덕수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지. 마을은 고요했고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네. 하지만 덕수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네. 노인의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씨 집안의 형편이 날로 나빠졌기 때문이지.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최 씨 부부와 두 아이가 모두 기력을 잃고 방에 누워 지내게 되었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만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지. 밥맛이 없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갔네.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을 모셔왔지만 그 양반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네. 이상하오이다. 맥을 짚어보니 기운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지는 알 수가 없소이다. 의원은 몇 가지 약재를 처방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네. 최 씨 집 마님은 시름에 쌓여 눈물을 흘리곤 했지.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식구가 모두 이렇게 알아놓으니.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다네. 마을 사람들이 밤에 최 씨 집을 지나다 보면 분명 모두 아파 누워 있어야 할 식구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였지. 어젯밤에 보니 최 씨 댁 주인 양반이 마당을 거닐고 계시더군요. 그래요? 낮에는 일어나지도 못한다던데.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가니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대답도 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덕수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덕수는 직접 밤에 노인의 집 근처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지. 어느 날 밤 덕수는 검은 옷을 입고 노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겼네. 늦가을의 밤바람은 차가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지.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고요해졌다네. 덕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노인의 집을 주시했지. 한참을 기다렸을까 노인의 집 문이 조용히 열렸네. 노인이 밖으로 나왔지. 낮에 보던 모습과는 달리 밤의 노인은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네. 노인은 사방을 살피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지.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칼 같은 것을 꺼내더니 자신의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네. 덕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 노인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톱을 깎기 시작했네. 그 모습이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엄숙해 보였지. 10손가락의 손톱을 모두 깎은 노인은 그것들을 손바닥에 모았다네. 그리고는 옆집인 최씨댁 대문 안쪽을 향해 손톱을 던졌지. 저게 무슨 짓인가? 덕수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 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다네.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마리의 쥐들이 최씨댁 대문 근처로 모여들었지. 쥐들은 노인이 던진 손톱들을 찾아먹기 시작했네. 그런데 손톱을 먹은 쥐들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 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네. 쥐들의 몸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갔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습들이었네. 최씨 부부와 아이들. 낮에 병들어 누워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네. 가짜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덕수는 너무 놀라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네.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렸지. 덕수는 황급히 몸을 낮추며 숨을 참았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덕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덕수의 온몸은 떨렸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인가?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 노인이 손톱으로 쥐를 사람으로 만든다니. 그리고 그 가짜 사람들이 진짜 가족들을 대신한다니. 그렇다면 진짜 가족들이 쇠약해진 이유는? 덕수는 소름 끼치는 추측에 이르렀네. 가짜 가족들이 진짜 가족들의 정기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노인은 그 정기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믿어주겠는가? 쥐가 사람으로 변한다니 귀신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소리였지. 증거도 없었네. 그저 밤중에 본 것뿐이었으니까. 다음 날 덕수는 피곤한 얼굴로 마을을 돌아다녔네. 최씨 댁을 지나다 안을 들여다보니 식구들은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지. 그런데 밤에 본 것들이 계속 떠올라 덕수는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다른 집안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지. 이번에는 노인 집 건너편에 사는 박씨 댁이었네. 건강하던 노부부가 갑자기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였지.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병들겠어요. 무슨 역병이 도는 게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네. 덕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지. 이 일을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야 했네. 덕수는 마을의 훈장을 찾아갔지. 60이 넘은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분이었네.
덕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 훈장님,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훈장은 담배를 피우며 덕수의 이야기를 들었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자 점점 진지해졌지. 자네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네. 옛날 이야기에 그런 게 있기는 하네. 손톱이나 머리카락으로 사수를 부린다는. 하지만 내 평생 그런 걸 직접 본 적은 없었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 오늘 밤 자네와 함께 가보겠네. 그날 밤 덕수와 훈장은 함께 노인의 집 근처에 숨었네. 밤이 깊어지자 며칠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노인이 나와 손톱을 깎고 쥐들이 모여들고 사람으로 변하고 훈장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세상에, 이런 일이.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훈장의 집으로 갔지.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네. 분명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네. 이런 사술에 대해. 밤새 책을 뒤진 끝에 훈장은 오래된 문서 하나를 찾아냈네. 있었네. 손톱 사술. 이걸 끊는 방법도 여기 적혀 있네. 덕수와 훈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네.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의 사수를 끊을 것인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네. 훈장이 찾아낸 오래된 문서에는 손톱 사술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네. 그것은 수백 년 전 어느 도사가 남긴 글이었는데 사람의 손톱에 깃든 전기를 이용해 귀신을 부리는 사악한 술법이라고 했지. 여기 보게. 손톱을 깎아 짐승에게 먹이면 그 짐승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네. 그리고 술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의 정기를 빼앗아 술사에게 바친다고 적혀 있네. 덕수는 문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네.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왔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앓는 것은 모두 그 노인의 사술 때문일 게야. 가짜 가족들이 진짜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정기를 조금씩 빼앗았을 거네. 훈장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네. 그리고는 문서의 뒷부분을 넘겨보았지. 이 사수를 끊는 방법도 적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사가 모아둔 손톱을 모두 불태우고 변한 짐승들을 쫓아내야 한다네. 그러면 빼앗긴 정기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네. 말은 쉬웠지만 실행은 어려웠네. 노인의 집에 들어가 손톱을 찾아내는 것도 위험한 일이거니와 노인이 얼마나 강한 사수를 부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수의 말에 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네. 자네 생각은 옳네. 하지만 누가 우리 말을 믿겠는가? 쥐가 사람으로 변한다니 귀신 씨인 소리로 들릴 게야. 훈장의 말이 맞았네. 다음 날 덕수는 몇몇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였지. 덕수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냐? 쥐가 사람이 된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 노인께서 사수를 부린다니. 그분이 얼마나 선량하신 분인데. 오히려 덕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였네. 마을 사람들 눈에는 노인이 그저 장수하는 평범한 어르신일 뿐이었지. 그러는 사이 마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네. 최씨댁 식구들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고 박씨 노부부도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지. 게다가 노인집 근처에 사는 또 다른 집안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네. 이러다간 마을 전체가 병들겠어.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정작 원인은 알지 못했네. 덕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 어느 날 밤 덕수는 다시 노인의 집 근처에 숨어 지켜보기로 했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 한밤중 예상대로 노인이 나왔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지. 노인은 손톱을 깎은 후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네. 덕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 노인은 최씨 댁이 아닌 다른 집으로 향했네.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는 건가. 덕수는 이를 악물었네. 하지만 혼자서는 노인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 그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그때였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 덕수가 아닌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훈장이 서 있었네. 훈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나도 자네처럼 지켜보고 있었네.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몇 분 어른들을 모셔왔네. 훈장 뒤에는 마을의 원로 두어 분이 함께 있었네. 그들도 밤마다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던 거지.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네. 노인의 행동, 쥐들의 출현, 그리고 끔찍한 변신. 모든 과정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지. 원로들은 말을 잃었네. 한 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이네. 이런 일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구만.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박 노인이 사술로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네. 당장 저 노인을 잡아야 하지 않겠소? 한 어른이 일어서려 했지만 훈장이 말렸네. 아직은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지 않소? 우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 문서에 적힌 대로 손톱을 태우고 짐승들을 쫓아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은밀히 의논을 거듭했네. 노인의 사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많은 손톱을 모아뒀는지 알 수 없었지.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네. 내일 장날에 마을 사람들을 몰래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시다. 하지만 믿어줄까요? 우리 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게야.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네. 훈장과 원로들, 그리고 덕수가 차례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존경받는 어른들이 모두 같은 증언을 하자 점점 믿기 시작했네.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이 앓는 것도 모두 그 노인의 사술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퍼져나갔네.
어떤 이는 당장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했고, 어떤 이는 관가에 알려야 한다고 했지. 진정하시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훈장이 사람들을 진정시켰네. 그리고는 옛 문서에 적힌 방법을 설명했지. 노인이 모아둔 손톱을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쥐들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긴 정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 실행할 것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더 늦추면 더 많은 사람이 해를 입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었네. 젊은이들은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여자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어른들은 의식을 주관하기로 했지. 해가 지고 밤이 되었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노인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지.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네. 덕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네. 두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었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훈장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네. 밤 공기가 차가웠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노인의 집을 둘러쌌지. 누구 하나 말하는 이 없이 그저 훈장의 신호만을 기다렸네. 한밤이 되자 노인의 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네. 여느 때처럼 노인이 밖으로 나왔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네. 노인은 주변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방을 살폈지. 누구냐? 노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네. 그 순간 훈장이 앞으로 나섰지. 박노인,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네. 순간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지. 감히 나를 막으려 하는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낮에는 들을 수 없던 기괴한 힘이 실려 있었네. 마을 사람들이 움찔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네. 당신이 한 짓을 우리는 모두 보았소. 손톱으로 쥐를 사람으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의 정기를 빼앗은 것을. 덕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네. 노인은 비웃듯 웃었지. 본들 어쩔 것이냐? 내가 이 술법을 익힌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네. 50년. 그렇다면 노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일까? 우리가 많소. 아무리 사수를 부린다 해도 마을 사람 모두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오. 훈장의 말에 노인이 손을 들어 올렸네. 그러자 어디선가 수많은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담장 위에서, 땅 속에서, 지붕 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쥐들이 모여들었네. 이것들이 내 군사들이다. 감히 나를 해하려 한다면.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네. 젊은이들이 횃불을 높이 들었지. 쥐들은 불빛을 싫어하니까. 게다가 모두가 손에 막대기나 농기구를 들고 있었네.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양쪽의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 갑자기 최 씨 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네. 사람 살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네. 최 씨 댁에서 가짜 가족들이 뛰쳐나오고 있었지.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횃불빛 아래에서는 쥐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흔들리고 저것들을 보시오.
저것들이 바로 노인의 사술로 만들어진 귀신들이요. 덕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지. 자신들의 가족을, 이웃을 해친 노인에 대한 분노가. 집 안으로 들어가 손톱을 찾아라. 훈장의 지시에 젊은이들이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네. 노인이 막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지. 집안은 온통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했네. 기괴한 그림들, 이상한 부적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 여기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수없이 많은 손톱들이 담겨 있었지. 수십 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네. 불태워라. 당장 불태워라. 훈장이 소리쳤네. 청년들이 항아리를 마당으로 가져왔지. 노인이 막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애워쌌지. 안 돼. 그것들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다. 노인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네. 하지만 이미 늦었지. 훈장이 직접 횃불을 항아리에 던졌네. 활활. 손톱들이 타기 시작했네. 이상한 냄새와 함께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지.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네. 가짜 가족들이 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사람의 형상이 무너지며 원래의 쥐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네. 쥐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도망쳤지. 쥐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막대기를 들고 쥐들을 쫓았네. 쥐들은 울부짖으며 산 쪽으로 달아났지. 한편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네. 손톱이 타는 것과 함께 노인의 몸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지. 90이 넘은 나이가 아니라 100년도 더 된 것 같은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갔네. 내 수명이, 내 힘이,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네. 사술로 유지하던 생명력이 사라지자 본래의 수명이 드러난 거지. 노인의 몸은 바싹 말라갔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네. 당신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목숨을 연장했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요. 훈장의 말에 노인은 대꾸하지 못했네. 이미 말할 힘조차 없었던 거지. 바로 그때 최 씨 댁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렸네. 여보, 여보, 눈을 뜨셨어요. 가짜 가족들이 사라지자 진짜 가족들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거지. 빼앗겼던 정기가 돌아오고 있었네. 아버지, 어머니, 최 씨 댁 아이들도 눈을 떴지.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네. 이게 얼마만인가? 이게 얼마만에 눈을 뜨는 건가? 최 씨는 눈물을 흘렸네. 한 달 가까이 꿈속을 헤매던 것 같았다고 했지. 빠져나가는 기운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네. 쇠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지. 박씨 노부부도 젊은 부부도 모두 눈을 떴네. 살았다. 모두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 한편으로는 노인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분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돌아온 것에 감사했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네. 마지막 순간 노인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스쳤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여 노인을 묻어주었네. 비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죽은 자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로 한 거지. 탐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훈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네.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네.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모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났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 쇠약했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돌아왔네. 최 씨 댁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지. 한 달 전만 해도 모두가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밥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네. 이게 다 덕수 총각과 훈장님 덕분이요. 최 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네. 덕수는 손사래를 쳤지.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건 자네였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그 끔찍한 일을 모른 채 지냈을 거야.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네. 덕수의 용기가 없었다면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이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사당에 모였네. 이번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였지.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훈장이 앞에 섰네. 첫째,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앤다. 둘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서로 숨기지 말고 함께 의논한다. 셋째, 탐욕을 경계하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이 규칙들을 마음에 새겼네.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훈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네. 덕수가 자원하여 이 일을 글로 남기기로 했지. 그날 밤 덕수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네. 노인을 처음 의심하게 된 순간부터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수를 끄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적어 내려갔지. 이 기록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덕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네. 탐욕의 끝은 허무함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네. 눈이 내려 마을을 하얗게 덮었지. 최 씨 댁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있었네. 아버지, 그때 일이 꿈만 같아요. 아들이 말했네. 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 꿈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모두 무사하니까. 덕수 아저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우리는 아니다. 생각하기도 싫구나. 다행히 덕수 총각이 용기를 내주셨고 마을 어른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한편 덕수는 훈장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네. 손에는 완성한 기록을 들고 있었지. 훈장님,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훈장은 기록을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네. 한참을 읽던 훈장이 고개를 들었지. 잘 썼네. 이 기록은 마을의 귀중한 유산이 될 게야. 후손들이 이것을 읽고 탐욕의 위험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뿐이겠나. 진실을 밝히는 용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의 중요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게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네.
하얀 눈이 내리는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가고. 덕수, 네, 훈장님. 자네가 없었다면 이 마을은 큰 재앙을 맞았을 게야.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아니네. 의심을 품고 진실을 추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자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네. 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지.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이. 봄이 왔네. 마을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네. 노인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의 의논 끝에 공터로 남겨두기로 했네. 그곳에는 작은 표석을 세웠지. 탐욕을 경계하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어느 봄날 저녁 덕수는 그 표석 앞에 섰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지. 노인께서도 처음부터 나쁜 분은 아니셨을 겁니다. 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네.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 덕수의 옷자락을 흔들었네. 어디선가 봄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덕수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네. 그리고는 천천히 마을로 돌아갔지.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네. 최씨댁 아이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지.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네. 덕수 아저씨.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네. 덕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네. 위기를 극복한 것을 축하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자리였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요. 훈장이 잔을 들었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지키며 살아갑시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했네. 그리고 함께 잔을 기울였지. 밤은 깊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네. 지난 고난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들었지. 덕수는 훈장과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올랐네. 아래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아름다운 광경이네. 훈장이 말했네. 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네. 탐욕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네. 수많은 별들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 마치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마음은 평온했지.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네. 돌아갑시다, 훈장님. 그러세. 두 사람은 마을로 내려갔네. 그들의 뒷모습은 봄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네. 손톱사술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탐욕을 경계하고 진실을 중요히 여기는 교훈으로 남았지.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네. 하지만 그날의 교훈만큼은 절대 잊히지 않았다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이유일 게야. 탐욕의 끝은 허무함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네.